강의를 다니다 보면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저는 월급이 적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상하게 왜 돈이 안 모일까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분명히 돈을 벌고 있는데 월말이 되면 통장이 텅 비어있고 이번 달엔 어디서 돈을 다 썼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특히 40대라면 더 그럴 겁니다. 오늘은 저와 같은 40대를 위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40대가 되면 돈을 모으기 힘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개인 순 저축률은 불과 4%라고 합니다. 여기서 저축률은 소득에서 지출을 뺀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축을 하더라도 빚이 늘어나면 저축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저축률이 4%라는 건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40만 원 저축하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겁니다. 알고 보니까 나만 저축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남들도 다 저축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축을 못하는 집들을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가가 올라서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물론 물가 상승도 영향을 주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40대가 되면서 지출 항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전에 20, 30대 때는 나 혼자 돈을 썼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용돈이나 데이트비, 약간의 사회생활비 정도만 썼으면 됐는데, 그런데 40대 때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벌어집니다. 일단 자녀 관련된 지출이 늘어나게 되고요. 내 옷을 안 사도 애들 옷은 사야 되잖아요. 애들 때문에 병원도 가고 혼자 살 때는 안 쓰던 교육비도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부모님 연세가 또 70을 넘어가게 되면서 이런저런 지출들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돈이 안 모이는 건 단지 이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돈 쓰는 항목이 과거보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통신비 하나만 같이 살펴보시죠. 저와 같은 40대라면 어릴 때는 유선전화 하나만 쓰고 살았잖아요. 전화요금 4인 가족이라고 해도 1, 2만 원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휴대전화에 인터넷 요금에 케이블 TV에 거기에다가 이런저런 구독료도 늘어나죠. 넷플릭스, 유튜브, 쿠팡, 네이버, 챗GPT 막 이런 식이다 보니까 이제는 한 가구가 통신비가 2, 30만 원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전기요금이 올라서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집 가전제품 수가 늘어서 많이 나오는 거고요. 옷값이 올라서 많이 나오는 것보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옷의 종류가 늘어나면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물가가 오는 것보다 돈 쓰는 항목이 늘어난 걸 인식하셔야 해요. 예전에 유선전화만 쓰던 90년대에는요. 4인 가구 1, 2만 원이면 되던 통신비가 지금은 2, 30만 원을 쓰게 됐는데 우리 집 소득이 막 10배, 20배가 늘지 않았음에도 통신비는 그렇게 늘었잖아요. 문제는 이게 통신비만 그런 게 아니라 식비, 외식비, 전기요금 이런 식으로 다른 항목들도 다 이렇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돈 쓰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강사님 제가 사치를 하면서 사는 것도 아닌데 왜 돈이 없을까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돈은요 사실 큰 돈이 아니라 푼돈에서 다 셉니다. 얼마 전 상담받으신 분의 실제 가계부를 보면서 한번 깜짝 놀랐는데요.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에 4,000원, 점심 후에 디저트 6,000원, 퇴근길 편의점에서 음료수와 과자 8,000원, 하루에 2만 원씩 뭐 이런 식으로 푼돈을 계속 쓰고 계셨거든요. 한 달이면 60만 원, 1년이면 720만 원입니다. 결코 푼돈이 아니죠. 나의 한 달치 커피값, 편의점 지출, 간식비 같은 이런 푼돈 지출을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들 한국은행의 2024년 지급결제 통계를 보면은 소액결제가 전체 결제의 무려 8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소액 지출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거 해봤자 겨우 몇천 원인데 뭐 이런 생각으로 계속 돈을 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큰 돈이 새나가게 되는 겁니다. 특히 40대 때는요. 경제적인 여유가 조금 생기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버는 돈이 있는데 이 정도는 써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20대 때는 1,000원도 아끼면서 살았지만 40대가 되면은 내가 구질구질하게 푼돈까지 아낄 필요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돈을 잘 쓴다는 건요. 푼돈을 모아서 큰 돈을 제대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정작 내가 푼돈만 쓰느라 큰 돈을 쓰지도 못하고 빚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20년간 재무상담을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가장 확실한 효과를 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용카드를 없애는 겁니다. 신용카드를 왜 없애야 될까요? 포인트도 쌓이고 할부도 되는데요. 라면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텐데 하지만 신용카드야말로 돈이 새는 가장 큰 구멍입니다. 여러 연구 보고서와 논문에 따르면요.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와 현금으로 결제할 때 지출의 차이는 평균 20% 이상 난다라고 합니다. 똑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신용카드로 사면 더 비싼 옵션을 선택하거나 추가 구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금을 낼 때는요. 실제로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걸 눈으로 보고 손으로 느끼니까 이게 아깝거든요. 그런데 카드는 어떻습니까? 그냥 한번 쓱 긁고 다시 지갑 속으로 쏙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뇌에서는 돈을 안 썼다고 인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갑에 현금이랑 카드랑 이렇게 둘 다 있으면 어떤 거 쓰게 됩니까? 네, 카드 쓰게 되죠. 왜? 현금은 아깝잖아요. 더 큰 문제는 할부입니다. 한 달에 5만 원씩 12개월이면 부담 없겠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60만 원짜리 물건을 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할부가 몇 개씩 겹치게 되면 매달 나가는 할부금만 해도
굉장히 큰 금액이 돼버립니다. 지금 내가 모은 돈이 넉넉하다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 내가 빚이 많거나 돈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일단 돈이 새는 구멍부터 막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용카드라는 거예요. 신용카드 혜택 때문에 돈 쓴다고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새는 돈이 더 많습니다. 카드를 없애라고 하면은 나 이거 불편해서 안 돼요.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건 정말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돈 버는 건 혹시 편하세요? 죽겠죠. 벌 때는 힘들고 어렵게 벌어놓고 자꾸 편하게 돈을 쓰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돈이 안 모이는 겁니다. 돈을 모으고 싶다면요. 돈이 모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나는 돈을 모으고 싶어, 부자가 되고 싶어, 이게 생각만 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권하는 것이 현금이나 체크카드 위주로 돈을 쓰라는 겁니다. 통장에 있는 돈 안에서만 쓰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지출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이게 불편합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확실한 효과를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쓰고 남으면 남는 돈을 저축하려고 해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절대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쓰고 남는 돈이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잖아요. 선저축, 후지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저축할 돈을 먼저 떼어놓고 그리고 남는 돈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정해진 돈 안에서 생활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게 됩니다. 일단 눈 딱 감고 월급날 자동이체로 저축을 한번 먼저 해보세요. 돈 쓰는 것만 지르지 말고 저축도 한번 질러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이 4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최소 40만 원, 월급의 10% 정도는 자동이체로 저축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예전보다 10%가 줄어들게 됩니다. 못 살 것 같지만 해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도 알게 될 거예요. 이걸 실천한 사람들은요, 쓰고 남는 돈을 저축하는 경우보다 저축률이 2배, 3배 이상 높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것만 해도 1년에 500만 원, 1000만 원 이상 더 모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사실 40대 분들 상담해보면요, 많은 분들이 나중에 여유되면 저축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정말 이거 큰 오산입니다. 오히려 40대야말로 본격적인 저축을 시작해야 될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애들 나이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좀 있으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앞으로 지출이 더 늘었으면 늘었지 당분간 지출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더 늦으면 더 힘들어집니다. 50대가 되면요, 애들 둘이 고등학생, 대학생이라 더 힘들어지고 60대가 되면 건강 문제로 의료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또 직장에서의 은퇴 압박도 점점 심해지게 되죠. 지금 저축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강의 때 설명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현 상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보셔야 됩니다. 한 달 동안 모든 지출을 기록을 해보시고요. 신용카드 명세서, 통장 내역, 현금 사용 내역까지 이걸 다 적어보세요. 이때 중요한 건 판단하지 말고 일단 기록만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지출을 분류하는 겁니다. 아까 그냥 쭉 적기만 했잖아요. 이걸 갖다가 나한테 꼭 필요한 지출, 고정비죠. 그리고 필요하지만 조절이 가능한 그런 변동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없어도 되는 지출, 이건 결국 내가 낭비한 돈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시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낭비 항목이 전체 지출의 한 20, 30%를 차지한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만큼 저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좀 전에 말씀드린 신용카드를 정리하는 거예요. 한 번에 모든 신용카드를 해지하기가 어렵다면 적어도 평소에 들고 다니지 마세요. 평소엔 집에 두고 다니시다가 정말 필요할 때만 가지고 나가시라는 거죠. 평소에는 체크카드나 현금 위주로 사용하시고요. 네 번째, 선저축, 후지출을 지금부터 실천해 보시는 겁니다. 월급날 자동이체로 저축부터 하고 그리고 남는 돈으로 생활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월급의 5%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지금까지 했던 루틴을 꾸준히 점검을 해보셔야겠죠. 매달 내가 돈 쓴 거를 점검을 해보고 계획대로 지출이 됐는지 체크도 해보시고요.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왜 그랬는지 분석해보고 다음 달에는 이걸 바꾸려는 노력을 해보셔야겠죠. 지금까지 40대가 돈을 모으기 어려운 이유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핵심은 간단합니다. 푼돈을 아끼고요. 신용카드를 끊고 선저축, 후지출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걸로 정말 달라질까요? 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2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으로 인생을 바꾸는 것을 봐왔습니다. 물론 이게 처음에는 어려워요. 신용카드 없이 생활하는 것도 당연히 불편하고요. 푼돈을 아끼는 것도 귀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불편함이 결과적으로 나한테 나중에 굉장히 큰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0대인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는 계속 오는 게 아니에요. 50대가 되면 더 어려워지고요. 60대가 되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바로 오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빼내고 월급날 자동이체를 설정을 하고 커피 한 잔을 아끼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보신다면 결과적으로 작은 변화가 쌓여서 10년 후, 20년 후에는 분명히 다른 인생을 살고 계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도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